내성적인 사람들은 왜 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글쓰기의 모든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왜 말을 잘 못하는 걸까요? 저는 말 그대로 상당히 내성적이고 말을 잘 안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정말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의 그 소극적 업무 태도로 비춰지는 모습들이나 모든 관계에서 회피하는 듯한 모습들, 이런 게 대부분 내성적인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상황들에서 내 자신의 태도와 이 생각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는데 어떻게 오해를 풀까? 어떻게 내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집중되는 상황이 또 굉장히 힘들어요. 적당히 그 분위기에 맞는 어법과 말의 길이로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막 내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고려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제 생각은 또 너무 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또 말을 짧게 하면 설명이 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입을 또 닫게 됩니다. 저의 생각 로직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경력이 쌓여도 자존감은 낮아져만 갑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낮아진 자존감을 나름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나 자기계발 관련된 책을 조금씩 읽었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극복했다기보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말하는 걸 보면 좀 극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매일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읽었던 책을 토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성적인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도 버릇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키워드로 순서 나열해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결론부터 떠올리고 근거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체계 없이 키워드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생각하는 버릇, 즉 습관에 따라 의사소통의 컨셉이 정해지고 자신의 언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고쳐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이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위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기계발에 관련된 제법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바로 글쓰기인데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풋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검증된 건 아니지만 인풋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신의 뇌에 많은 정보를 담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게 편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요. 반면에 글쓰기는 아웃풋입니다. 내가 읽은 책이나 머릿속에 담긴 모든 현상을 가공해서 밖으로 뱉어내는 작업이죠. 저는 독서와 글쓰기를 비슷한 비율로 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풋과 아웃풋을 적당히 혼합해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고는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사 모았습니다. 그렇게 글쓰기 훈련을 하면서 또 깨닫게 된 게, 편하게 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일기 쓰듯 훈련하는 게 아니라 우선 어떤 구조와 논리 체계를 만들고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빈번하게 강조하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적 글쓰기를 훈련하게 되었고, 생각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생각의 습관이 교정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 느낌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을 못했던 이유가 생각이 논리적이지 못해서, 체계적이지 못해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동안 단순히 내성적이고 이타적인 성향이나 배려심이 많아서 말을 아끼고 가려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내 나름의 합리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려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습관을 고칠 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이 내용은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훈련법입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눠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1단계는 주제 정하기, 2단계는 의견 및 주장, 이유, 사례, 의견 강조 순서로 문서 작성해보기, 그리고 3단계는 2단계에서 작성한 짧은 글을 한 단락 에세이로 완성해보기. 이 3가지 구성으로 글을 작성하는 겁니다. 매일 10분씩 연습하면 굉장한 성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주제를 정합니다. 그 주제는 뭐든 좋습니다. 매일 써야 하니까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책에서 소개한 주제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장, 퇴사하여 혼자 일하고 싶으면 책을 써라. 이유,
왜냐하면 책을 쓰면 전문성을 인정받아 개인으로 일하는데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사례, 예를 들면 B씨는 퇴사 전 회의 기법에 관한 책을 출간하여 퇴사와 동시에 거래처를 다수 확보한 상태로 회의 컨설팅 전문가로 일한다. 의견 강조. 퇴사를 준비하여 책을 내려면 블로그부터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줄을 연결하고 살을 붙여서 한 단락으로 완성해 보는 거예요. 200자 내외의 짧은 글이지만 핵심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 글쓰기를 꾸준히 훈련하게 되면 생각하는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의 기술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감정이 상당히 무너져 살아온 세월이 제법 길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쓰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